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정원창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OBS 라디오는 99.9. 매주 수요일은 금쪽 같은 내 통장 999. 내 통장 999의 처리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 보험회사를 비교해야 하는 이유, 사실 제 주위에도 보면은 네. 한 가족이 그냥 한 회사에 쭉 가입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입하시면 좋은 것 같으니까 네네. 남편도 가입시키고 또 자식들도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대부분 아시는 분 회사로 몰아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네. 있고, 그리고 뭐 보험회사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같은 네. 회사에. 핸디문 물건을 살 때 딱 보면은 마음에 들면 한 번에 딱 사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사시는 편인가요? 저는 약간 쇼핑할 땐 남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즉흥적이시구나. 그러니까 네. 뭔가 하나 꽂히면 음. 그걸 사는 거죠. 그리고 음. 이제 비교하는 척을 하는 거죠.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야. 네. 근데 변하지 않아. 어, 그냥 눈 감고 슬쩍 주위를 본 다음에 그걸 사죠. 이미 결정을 네, 해놓고 약간 그죠? 그런 스타일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이러한 보험 상품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생 보장을 받는 거니까 비교를 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사실 정말 일반인들은 잘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누가 좋다고 당연히 네. 이제 좋아 보이죠. 좋은 것들만 당연히 추천을 해 주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 당연히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랬는데, 근데 사실 이제 돈키호테 한지 제가 이제 일주일 남짓 됐는데 굉장히 아는 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지금까지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제 보험을 따질 것도 사실 많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만간 내 보험을 이제 나는 때도 그칠 거야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네. 여러 보험회사를 비교를 해야 하는 이유로 네. 정해봤습니다. 네. 네. 자, 궁금한데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빠밤. 보험회사마다 특징이 있다. 보험회사마다 특징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특징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특정 한 회사로만 준비를 한다면 아마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주제를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에게 유리한 특약이 많아서 여성분들이 선택하면 장점이 될 만한 회사도 있습니다. 여성분? 성별로도 그러면 유리한 보험사가 따로 있는 건가요? 어떤 보험들이 있을까요? 네, 회사마다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다르기 때문인데, 만약에 미혼 여성인 경우에 결혼 후 출산을 했을 때 축하금으로 100만 원, 그리고 둘째를 출산하면 추가적으로 200만 원, 셋째를 출산하면 또 200만 원을 주는 특약이 있다. 그리고 혹시 난임 치료를 위해서 난임 비용을 지원해주는 특약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난임 시술 지원 특약 이런 것도 있다니까 지금 네. 처음 알았고, 이런 것들은 결혼을 앞둔 여성이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더 네네. 유리할 것 같네요. 그럼요. 결혼을 앞둔 여성이라면 아마 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특약들도 아마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회사는 병력 사항을 5년 내에 암만 보는 회사도 있어요. 그럼 암 이외에 뇌, 심장 질환 혹은 또 다른 병력 사항이 있어서 보험 가입을 망설이거나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충분히 가입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에 유병자 보험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네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은 난 보험 가입이 안 될 거야라고 알아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마다 장점도 다르고 상품도 다르기 때문에 꼭 여러 회사를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몰랐던 보험들이 회사마다 참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얼마 전에 듣기로 요즘에는 보험사들 상품이 다 똑같아.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싼 걸 선택하면 돼.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게 아니네요. 네, 제가 진짜 맞아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많은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회사는 보험 상품이 거의 대부분 갱신형밖에 판매를 안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네. 심지어 그 회사 상품만 알고 계신 분들은
보험이 다 갱신형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형으로만 가입하면 나중에 점점 보험료가 오르니까 난감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험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이 비갱신형 보험도 있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갱신형 보험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갱신형으로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늦게 보험을 준비하시는 연령대이신 분들은 네.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비갱신형보다는 갱신형으로 일정 부분을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좀 유리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다면요. 네. 그럴 때는 그 회사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참 보험은 사람마다 개개인별로 다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진짜 같이 학교 다닌 친구도 다른 것 같고 형제 자매 경우에도 각각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갱신형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연령층이 낮으면 어쨌든 갱신형을 좀 피하는 게 낫겠죠. 네, 이제 슬슬 하나씩 배워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햇님이. 근데 연령층이 저는 낮지 않아서인데 또 제일 고민되는 시기네요. 네. 그리고 또 연금보험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는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연금보험이 장점인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안정적으로 혹은 보증을 해주는 금액이 좀 높아서 그러한 상품들이 장점인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성향 그리고 내 투자 상황에 맞춰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네. 햇님은 투자 상향이 어떠신가요? 아까 쇼핑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았는데. 쇼핑은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네. 저는 무조건 원금 보장형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뭐 남이 당연히 돈 벌었으면 부럽죠. 근데 저는 100만 원 뭐 없어도 사는데 내 돈 1원 없어지면 못 살 것 억울해. 같은 스타일이에요. 뭐 작년에도 제가 은행을 갔는데 정말 그 창구에서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해주시면서 뭐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막 치킨 상품권도 주시고 했는데 결국은 저는 답정 너. 저는 원금 보장만 외치고 그런 네. 경험입니다. 제 성향은 좀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공격적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러시면 만약에 연금 상품을 준비한다 그러면 보증을 딱 해주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아마 유리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정확하게 언제 얼마에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꼭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 상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있으면은 네네. 그거를 못 견딜 것 같아요. 어. 그냥 정말 확실하게 내가 조금 노력해서 뭐 유지하는데 당연히 조금 뭐 쓸 돈을 줄이고 해서라도 유지를 하면 그건 끝까지 어쨌든 갈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하면. 그렇죠. 네. 근데 안 확실하면 안 해. 그거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안 해, 자꾸 안 해. 흔들리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확실하게 만약에 그 장기 상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약속을 지킬게. 그러면 너네들이 약속했던 그 원금과 그 연금에 관련된 그런 금액을 확실히 보증을 해줘. 네. 이러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성향상. 네. 이렇게 나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험회사의 여러 상품을 알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회사마다 그리고 보험료, 보장 범위, 갱신 조건, 특약 구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통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모르는 설계사가 저희 보험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가족 보험을 전부 점검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친척분이 그 회사에 일을 하고 계셔서 그분에게 저희 가족 보험을 모두 준비했는데 이제는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친척분에게 믿고 가입을 한 거였는데 모르는 설계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때는 없었던 보장이 생겼고 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분 말이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돈키호테에서 들은 갱신형 특약이 많아서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겁이 나기도 하고요. 사실 연금을 준비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면 연금 준비 여력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네, 오늘 사연자분은 예전에 친척분한테 가족보험을 모두 가입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친척분이 일을 그만두시면서 새로운 담당자분께 연락이 와서 조금 고민이 되신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네, 담당자가 바뀌었다라는 연락만 온 게 아니고 가입한 보험이 좋지 않다고 바꾸자고 얘기하니까 고민이 되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거기에 가족보험을 모두 바꾸자고 하니까 지금까지 낸 보험료도 아깝고 선뜻 내키지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새로운 담당자분이 이렇게 짚어주신 내용은 모두 맞는 얘기였는지 궁금해요. 네. 뭐 없던 특약도 생기고 예전에 갱신형 특약들이 많아서 앞으로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이런 내용이 다 맞았나요? 네, 안타깝게도 아. 맞는 얘기였고요. 네. 제가 살펴보니까 조정과 정리는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네. 친척분한테 그래도 믿고 가입을 했는데 네네.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도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친척분이 다니신 회사의 상품은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구조의 상품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거는 이제 와서 좀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 거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갱신형 특약과 보장 범위가 좁은 상품으로밖에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보장 범위 넓게 가입할 수 있고 충분히 비갱신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다른 회사들은 있었지만 청취자분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던 거죠. 그 네. 회사 상품은 그랬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솔루션 주시면서 가입 보험사를 좀 변경을 해야 했는지 아니면 그 회사에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의 상품들도 조금 달라졌나요? 네네. 지금은 그 회사도 보장 범위도 넓어졌고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담당자분이 보기에도 당연히 예전 보험은 보험 조정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을 좀 하신 거라고 합니다. 네. 조정과 정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연자분이 지금까지 납입했던 세월이 억울하지 않도록 전문가님이 네. 준비를 해 주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나요? 네. 4인 가족이셨고요. 두 따님이 있었는데 두 따님은 지금 다 대학생입니다. 네. 4인 가족 보험료로 월 73만 원인데요. 따님들은 실손보험은 기존 보험을 유지를 하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실손보험을 좀 전환을 해서 현재 4세대 실손으로 미리 전환을 해드려서 보험료는 좀 낮춰드렸어요. 예전에 가입한 실손보험도 3년 후면 어차피 자동 전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4세대 실손으로 미리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좀 낮춰드렸고요. 그리고 두 분은 가입한 보험의 비갱신형 특약 몇 가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상해 사망에 관련된 부분, 수술비에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생각을 해서 네. 새롭게 준비하면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갱신형 특약으로 준비를 했던 이러한 특약들은 유지를 하고 갱신형 특약도 당분간 선택적으로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는 암진단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갱신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좀 저렴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이러한 부분들은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새로 준비한다 하더라도 갱신형으로밖에 준비가 안 되는 가족 일상 배상 책임 이러한 특약들은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대신에 그 전에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러한 특약으로 가입돼 있었던 보장 범위가 좁았던 특약들은 삭제를 해서 이 부분만 따로 비갱신형으로 보장 범위 넓게끔 해서 새롭게 준비를 해드려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손실은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참 이 특약만 보더라도 어떤 거는 계속 그냥 유지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네, 뭐 삭제를 해야 되고 참 갱신형도 내버려 둬야 되고 복잡하네요. 네. 네. 이렇게 따질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따져야 결국에는 잘 조정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특약을 삭제하는 방법으로도 해지가 아니라 삭제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요. 보험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삭제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동안 납입했던 기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특약 삭제하는 방법이 유리하면 그렇게 유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기본 특약만 빼고 거의 대부분의 특약은 삭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리고 중요 진단금이 전부 갱신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비갱신형 특약으로 보장 범위를 넓혀서 다시 준비해 드렸어요. 그리고 따님들은 실손보험만 기존 회사를 유지를 하도록 안내를 좀 드렸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성분들에게 유리한 특약이 많은 회사로 저렴하게 다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따님은 앞으로 취업을 한다면 본인들이 보험료를 내겠다라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기특하네요. 본인들이 이제 또 앞으로 보험료도 낸다고 하니. 그러니까 아마 두 따님도 이번 기회에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미래 설계 또 알뜰하게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험료 아낀 것보다 이런 게 더 큰 소득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고 어색할 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 상품들을 유지를 했을 때 총 납입하는 보험료랑 새롭게 바뀌는 보험으로 내야 되는 보험료를 좀 비교를 해드렸더니 네. 그 줄어드는 금액을 굉장히 좀 깊게 생각을 네, 하고 네. 오히려 본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자기네들이 내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고요. 네. 여성 특화된 특약들을 들을 때는 꽤 관심도 많이 좀 갖고선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좀 들었고요. 4인 가족 보험료가 기존에는 73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보험료가 조정되었어요. 연금 준비하려던 돈과 함께 이번에 보험료 조정을 통해서 좀 줄어든 보험료까지 해서 아내분 앞으로 30만 원의 연금을 또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정원창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함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